それでは次に、中性視聴者税関の話に入ります。 다음에 중성자 조사 최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아리 というのは、2つの壊れ方があります。 강철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그 부서짐이 있습니다. 一つは、円錐破壊、ギュッと伸びて壊れます。 하나는 연성 파괴라고 하는 건데 쭉 늘어나다가 끊어지는 거고요. もう一つは税制破壊です。これ 또 は 하나는 취성 파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力が加わるとセラミックやガラスのようにバリンと壊れます。 어떠한 힘이 가해지면 세라믹이나 유리처럼 쾅 하고 깨지는 겁니다. 부서지는 겁니다. これは、こちらが円錐、 이쪽이 こちら 연성이고요. が税制ですね。税制 왼쪽이 はバリンと、 취성인데요. 円錐は、ぐにゃっと考え 취성 파괴는 왼쪽처럼 저렇게 순간에 단면이 깔끔하게 잘리면서 끊어지는 거고, 오른쪽의 연성은 저렇게 늘어났다가 엿가락처럼 떨어지는 そ 겁니다. れが温度によって変わります。 이런 것은 연성과 취성의 관계는 온도가 좌우합니다. 例えば飴あるいはチョコレートを考えてみてください。 엿이나 또는 초콜릿을 상상하십시오. チョコレートや飴は口の中で入れれば柔らかいのでギュッと伸びますけれども、冷蔵庫に入れとけばパリンと割れます。 이런 것들은 입속에 넣으면 부드러워지고 냉장고 속에 넣으면 단단해집니다. 鋼でも同じことが起こります。 강철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その境の温度を税制繊維温度と言います。 그 경계, 연성과 취성의 경계를 취성천이 온도라고 말합니다. 税制繊維温度が高いと非常に割れやすいということです。 취성천이 온도가 높다는 것은 굉장히 부서지기 쉽다는 걸 뜻합니다. これは皆さんよく知っているタイタニック号、これは1912年、ちょうど100年前ですけれども、冷たい海に氷山とぶつかって、割れてしまいました。これが税制破壊です。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죠. 1912년 딱 올해로 100년 전이군요. 일어났던 그 타이타닉호 침몰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그 항해하다가 빙산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나는 거죠. これは後で調べたら大変材質の悪い鋼を使っていて、税制繊維温度が27度ということでした。 이것이 대표적인 취성 파괴의 사건의 대표적인 건데요.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취성천의 온도가 27도로 올라 있었다는 겁니다. そうするとその低い下の温度ですね、0度 C 付近の温度ではバリンと割れてしまうと、力がかかった時に割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영도 같은 낮은 온도에서 어떠한 힘이 가해지면 그게 바로 부서진다는 겁니다. これはやはり、アメリカのタンカーが、ひび割れをして、そうするとやはりこのあるところでパリンと割ります。外板が、一挙にですね、50ミリもある外板が全部一挙に割れてしまうという事故が起こりました。50ミリ、5センチ外板。 이것도 그 대표적인 취성 파괴 그 케이스인데요. 미국의 탱커인데요. 이것이 이 외관이 한 50mm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그냥 쾅 하고 부서지는,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それで船の専門家は税制破壊というのは非常に怖い現象だというふうに理解しています。 그래서 그 선박 전문가들은 취성 파괴 온도를, 취성천의 온도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次にではどうして、照射税化というのが起こる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みます。 그럼 왜 조사취하라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中性子が、当たると血管ができて、中に血管ができて、材料がだんだん硬くなります。 중성자를 쪼이게 되면 내부에 결함이 생겨서 재료가 점점 딱딱해집니다. 硬くなって人性を失います。 딱딱해져서 그 인성을 잃어버립니다. ちょうど人間でいうと、動脈硬化が起こります。 사람으로 치면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動脈硬化する。そうする 혈관의 と 동맥경화.
破けやすいと、そ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래서 파열되기 쉬운 거죠. それと同じようなことと思ってくだ 마찬가지 さ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でこれはどうしてじゃあその消費者税関が起こるかの図なんですが、 그럼 왜 조선 취하가 일어나는가 하는 그 中性子 그림인데요. が、原子 초선자가 にぶつかりま 이렇게 す。 원자와 で 부딪힙니다. こういうたくさん原子が飛ばされて 이렇게 부딪히면서 많은 원자가 それが集まってこう 튀게 いう 되고 集合 튀어나가서 한쪽으로 모입니다. 몰립니다. 中に入っている銅 그 な 안에 ど 또 の 들어있는 동이 不純物の原子が、 구리 또는 그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このたくさんのこういう空港のによって動かされてこういう集合体ができます。 이 그 서로 움직이면서 같은 것끼리 이렇게 집합을 하게 됩니다. 모여 있습니다. 모이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そうするとこういうものが障害物になって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 저런 것들이 変 어떤 形できないこう滑る 장애 역할을 해서 そういう原子の 그것이 滑り 장애가 変形ができない 되어서 이 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 철이 움직여 이렇게 연성 현상을 일으켜야 되는데 저 부위가 특별히 딱딱해지면서 이 밀림 현상을 막아버리니까 그것이 점점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지 않게 되는 거고요. だんだんと硬くなって、消費者税関が起こ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저렇게 점점 딱딱하게 하게 되면서 이제 조사 취하 현상이 진행되는 겁니다. それでこれは原子炉の圧力容器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容器のがだんだんと硬くなっていく。それを 이 전체를 둘러싸고 調 있는 べる 게 ため 이제 に監視試験片っていうのが入れてあります。 원자로 압력 용기지요. 근데 저 원자로 압력 용기에 철강의 그 재질의 조사 치와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저 벽 쪽에 그 감시 조각들을 저것과 같은 재질의 감시 조각들을 이 파프에 넣어서 저기에 넣습니다. でこういうカプセルがいくつか入っています。コリ、1号ですと確か5つですね。6つですか。6つ入ってます。5つまで取り出してるんですが、こういうセットがあって、ここには破壊人生試験片、シャルピー試験片、それから引っ張り試験片、それからこれは中性子の照射量を示すドジメーター、こういうものがセットで入っています。 네, 이 그 감시 시편들을 넣는 저 긴 관, 일종의 캡슐 같은 거죠. 저기에 이제 그 샬피 시험용 감시 조각 또는 인성 파괴 테스트용 감시 조각 또 그 중성자 조사가 얼마나 진행되는가를 나타내는 도지메타 그리고 파괴 인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저기 예를 들어서 샬피 시험 조각 같은 경우는 12개가 들어가 있고 이것이 한 세트, 한 캡슐에 한 세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 고리 1호기에는 저것이 가동 전에 처음에 6세트를 집어넣은 거고 지금까지 5세트를 조사하고 했죠. でシャルピー試験というのはどういうものかというと非常に単純な試験なんですけれども、ここにハンマーがあって、試験片をここに置いておきます。試験片でこういうノッチをつけたところに、置いといてこのハンマーをここへぶつけます。はい。예, 샬피 시험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시험입니다. 이렇게 그 햄머가 있고요. 이거를 강하게 이렇게 부딪혀서 이것이 얼마만큼 올라가는가 하는데요. 여기에 이걸 확대한 겁니다. 여기에 이 금을 좀 가게 해서 그러니까 균열을 좀 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것을 세게 내려뜨리는 건데요. 이것이 이 조각이 이 얼마나 에너지를 흡수하는가, 충격을 흡수하는가를 조사하는 시험이 샬피 충격 테스트입니다. 税制の場合はほとんど振り上がらない、塩性の場合は吸収して振り上がらないけれども税制の場合は振り上がります。 예를 들어서 취성화가 덜 됐을 경우에 연성도가 좋을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이거를 부러뜨리고 거의 올라가지 않겠지만 취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쉽게 깨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이것이 햄머가 이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でそういう試験を、ここの温度をいろいろ変えて、12個の試験片を使い、測定します。 이 시험을 할 때 같은 시험 조각도
전혀 다른 온도의 환경에서 두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하는 게 샬피용 충격 테스트 시험 그 감시 조각이 12개 있습니다. そうするとこういう12個の点でこういうカーブが取れます。 그래서 그 12개 온도를 달리 두면서 나온 그 측정 값을 점을 찍어서 손으로 그린 것이 저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こっちが低温です。こっちが高温。 왼쪽이 低温では、 저온이고 脆い吸収がほとんど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저온에서는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충격을 거의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高温では吸収があって、粘性なので吸収が大きいということです。 고온에서는 충격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연성도가 높습니다. で中性子を照射していくとこのカーブが、こういうふうに変わります。 그런데 중성자 조사 정도에 따라서 그 그래프가 아래쪽 점선 그래프로 바뀌는 것입니다. 税制線温度というのはここは 취성천이 온도는 41 여기가 ジュール41ジュールのところで定義します。それで、この税制線温度がこういうように上がっていきます。 41度のところの 저기가 41도 지점인데요. それでその41度でこれが税制線温度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41도가 저 지점이 취성천이 온도라고 하고요. でそれが、ここまで、 그것이 こうなるとここまで上がります。 조사가 많이 되면, 그러니까 그 방사선을 많이 쪼이게 되면 저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점선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약해진다는 것이고요. でコリ1号では最初これがマイナス23度だったものが、108度、107度になっています。 꼬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가동 전에 취성천이 온도가 마이너스 23도였는데 지금은 107도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それからこの上の吸収エネルギー、これも最初は90度、90ジュール以上あったものが、57ですかね、57くらいに下がっています。 그 충격흡수 에너지도 꼬리 1호기 같은 경우에 최초에는 90 몇 줄이었죠. 정확하게 98인가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57줄로 낮아졌다고 하죠. 90というのはもともとちょっと低いですね。普通は100以上あります。 가동 전에 이미 충격흡수 에너지가 90 몇 줄이라는 것은 이거는 애초부터 안 좋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안 좋게 출발한 거예요. これは日本の原価1号のものですけれども、これは1975年運転開始ですから、コリ原発より少し早い、しかし同じタイプの原発ですけれども、最初マイナス16度だったものが、30何度になり56度になり、最後は98度になりました。マイナス16度。 이것은 꼬리 1호기하고 동일한 타입의 겐카이 1호기인데요. 가동도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에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가동 전에 취성천이 온도는 마이너스 16도였던 것이 최근에 9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それで、途中から急に上がって、こういうことは説明が不可能ということです。 그런데 저 X 포인트가 이제 그 측정 지점인데요. 저 선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저것들이 아주 좀 수상합니다. 이상합니다. 非常におかしいことが起こってるんですね。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昨日、原子力院のリー博士とディスカッションしましたけども、原価1号はこう急に、上がるからおかしいと、コリ原発は最初から上がってるからいいんだとおっしゃいました。 어제 그 국회에서 원자력연구원의 이 박사하고 토론을 했는데요. 그 양반 말이 겐카이 1호기는 이렇게 서서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고리 1호기는 아예 처음부터 팍 올라가서 서서히 올라가니까 고리 1호기가 겐카이보다 더 안전하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だけど私に言わせれば最初からポンとここへ来ちゃったということはもっとおかしいんじゃないかと。 하지만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확 튀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コリ原発では何か説明のできないことが起こっ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 고리 1호기는 不安を思い 분명히 ます。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저는 불안합니다.